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코로나19 생존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뉴욕타임즈의 에이미 하먼이 4월 11일에 작성한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존자들 중에 한 명인 크리스티나 파저씨의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across America, the signs of hope. At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South in New York, a 47-year-old mother of five, Christina Paz, after 15 days in the hospital. The doctors, nurses, healthcare workers lining the hallway. Christina, her mask still on, grateful to that team. And then the moment Christina sees her husband. Her hands to her face, overcome. Standing up, hugging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2 weeks. Across the country, we have needed these moments.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hopefully give inspiration and hope to those who may be facing or have loved ones facing the situation I have overcome. My heart goes out to those who have not been as fortunate in having a positive outcome. I give my sincere condolences as I can only imagine the pain you are going through, but there is hope, and I am living proof of that. 크리스티나 파저씨의 마지막 말,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이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단 2-3시간만이라도 자녀들을 보지 못하면 큰 걱정을 했던 크리스티나 파저씨. 그런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고, 그녀가 완쾌된 후 퇴원하는 날 찍힌 이 동영상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바이럴 비디오로 회자되었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생존자들의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 이어갑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에게는 적응 면역이라고 알려진 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코로나19 생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 가게 복도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고 문손잡이를 잡을 때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갑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초청하며 그들은 포옹합니다. 아빠, 죽는 거야? 아빠, 오늘 죽는 거야? 라고 아들이 계속해서 물었다고 38세의 클레멘트 차우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교 교수이며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핸들을 클레멘트, 나는 코로나19를 이겼다, 차우로 바꾸었습니다. 유타 대학교 중환자실의 코로나19 환자였던 그는 최근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빠 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 좋았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찾아오는 죄책감. 코로나19 생존자들은 바이러스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 그 병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먼저 회복한 것에 대해 때때로 죄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희 배에서 죽은 사람은 11명이에요 라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호에서 후송되어 네브라스카 생화학 봉쇄시설에서 29일을 보낸 67세의 칼 골드만 씨가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호는 2월 중순에 중국 밖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있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면역 자격증. 이탈리아에서 몇몇 공무원들은 면역 자격증을 발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복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논의 중인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개념입니다. 공공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면역의 힘과 함께 오는 책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점. 미국의 대표 전염병 전문가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첫째,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은 재감염에서 보호되고, 둘째,
면역을 위한 완벽한 시험은 없으며 셋째,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점을 정말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지 보건 관계자가 제시하는 안내사항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울러 회복한 사람이 언제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지를 확인하는 시험도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19 생존자들은 이웃들로부터 이전에 아팠던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비행기를 탄 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나이더 씨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고 집행하기 위해 전체의 결정에 의존하는 규칙들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들은 첫 증상을 보인 지 7일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열이 있은 3일 후 자가격리를 끝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수치에 따라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시애틀에서 아리조나주의 투싼으로 마음껏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37세의 시나이더 씨는 원숭이에 대한 연구를 읽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 생존자들은 재간염 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투싼에서 그녀 가정의 식료품 지정 구매자로서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천식이 있어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폐쇄된 사회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격리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시나이더 씨는 발견했습니다. 거의 텅 빈 비행기에서 함께 비행한 동료 승객들에게 저는 바이러스에 걸렸더랬어요 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저는 결국 겁먹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시나이더 씨. 3월초 시험 후 2주간 자가격리한 시나이더 씨에게 부모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익숙한 요리를 같이 만들어 먹은 시간은 그녀의 기분을 업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로 돌아갈 때 타기로 되어 있던 항공이 승객 부족으로 취소되었고 그녀가 찾을 수 있었던 항공에는 승객이 너무 없어 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돌아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라 카스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에 관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뉴스를 받은 것은 응급실에서 첫 12시간의 근무 시간을 반 정도 보낸 시점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어빙 메디컬 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되었던 카스 박사는 며칠 전에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녀의 혈액 샘플을 한 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연구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그 연구는 바이러스에서 회복한 기증자들이 기증한 바이러스 저항 항체를 사용하여 현재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원자들의 혈액은 일치하는 항체를 찾기 위해 검사를 받습니다. 항체에 맞는 혈액은 1시간가량의 과정을 통해 3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충분한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혈장을 기증하기 위해 혈액센터에 보내집니다. 그녀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전화했어요 라고 병원에서 일요일 저녁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든 곳에는 코로나19 환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카스 박사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응급실로 근무하러 가는 길이에요 라고 그녀는 적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카스 박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이 보입니다. On the way to my first ER shift in 3 weeks. About half of the people are wearing masks. 사람들의 약 반 정도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Most of them are homemade. 그 마스크의 대부분들은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I love New York and am forever grateful to live in this city. 저는 뉴욕을 사랑하고 이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하여서 영원토록 감사합니다라고 그녀는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전염되지 않은 동료들을 위해 심장마비와 같은 수술들을 자신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당신에게는 도와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잘 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 항체를 가진 것은 행운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를 안을 수 있나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역병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징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776년 초 조지 워싱턴은 천연두 생존자였는데 천연두에서 회복한 군인들만 보스턴으로 보냈는데 그곳은 영국인들이 후송되기 전에 천연두가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스크립스 연구기관의 바이러스 학과 면역학 명예교수이자 바이러스 역병 그리고 역사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올드스톤 씨는 사람들은 급성 감염증 생존자들이 면역체를 제공한다고 오랫동안 이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신종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바이버 코어와 같은 페이스북 그룹들은 자신들의 의사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서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언제 나가는 것이 안전한가요? 열은 없는데 미각과 촉각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할머니를 안아도 되나요? 양성 항체 시험이 면역을 보장하나요? 혼란의 일부는 테스트의 지속적인 부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긴급성의 일부는 밖에 나가 싸돌아다닌 것과 연관된 오명에 의해 더 부추겨진 것입니다. 69세의 월터 람킨 씨는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회사의 법무 자문위원인데 3월에 바이러스 양성 확진을 받았고 4월 초에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공공보건부에 의해 나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없고 저 자신도 전염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대 가족을 위한 식료품 지정 구매자로서 사람들이 저를 판단해요 라고 말했고 그가 밖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음성 시험을 받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약되어 있으므로 그가 더 이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항체 묘약에 기부하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생존자들의 많은 수가 동일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항체 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참여합니다. 라고 캘리포니아의 릭 우드에 사는 릭 라이트 씨가 말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양성 결과를 받았지만 증상은 없었던 라이트 씨의 경우 그의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연구기관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3월 초에 타임즈지에서 그에 대해 읽은 약 개발 신생기업인 오그멘타의 창립자는 라이트 씨의 항체가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한 저녁 뉴욕주의 로셀에 위치한 영 이스라엘 해당의 멤버들은 록펠러 대학교의 연구가들이 혈장을 기부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준비한 줌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했습니다. 이 해당의 많은 멤버들이 확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근처의 몬테피오르 메디칼 센터의 과학자들에게서 온 유사한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은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맨하탄 거주 26세의 제이콥 브라운 씨는 지난주 마운트 사이나이 연구소에 혈액을 기부하기 위해 이스트 빌리지에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까지 약 5마일가량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다음날 혈액을 기부하기 위해 록펠러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측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의 여파로 두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브라운 씨는 특히 면역의 힘으로 충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기부는 그의 기분을 좋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저의 친구 중 한 명은
너는 이제 벤치를 핥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벤치를 핥아도 된다는 친구의 말은 그만큼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과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마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라이크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